자, 중국에서 기피하는 직업이 있다고요? 예, 한국과 정반대로 기피하는 직업에 그냥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인구 많은 만큼 경주율이 너무 높아서 국가선수 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서 국적을 바꾸고 그 나라의 선수 되는 거는 더 17억에 나를 정도 저희 이탈리아의 유럽에서 탁구 최고예요. 네. 제일 잘해요. 근데 저도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다 중국 사람이네. 근데 저희 갑자기 이들이 탁구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너무 잘하잖아요, 중국이 그 운동을. 네. 왜 축구는 못할까? 중국 대표가 됐는데 왜. 자, 알베르토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이탈리아 선수 좀 빌려줘. 팀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운동이랑 다른 거 전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암명 아니고 팀이니까. 전통이. 중국이 그런 전통 없고 중국 축구 역사가 좀 짧다. 그쵸. 그리고 사실은 시키거나 그런 거 중국 있으니까. 축구 역사는 짧지 않아요. 송나라부터 송나라부터. 야, 우리보다 긴 거 아니야? 진짜 송나라 우리부터 긴 거야? 얼마나 된 거죠? 그때는 고려 시대잖아.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이름이 수우주의라는 거예요. 실제로 1000년이 넘은 거네요. 1000년 넘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인구가. 문제 그때는 진짜 잘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도 많이 생겨서 2년 전부터 축구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에서도 많이 느끼고 나중에는 월드컵도 지금 뭐 여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장래희망 탑10에 만화가가 없거든요. 그래도 만화가에 대한 어떤 편견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막 이렇게 찾아와서 좀 이렇게 가르쳐달라 그러는 친구들도 많지 않으세요? 그 전에 문화생을 한 명 필요해갖고 구하려고 그랬는데, 네. 3달이 돼도 못 구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응. 뭐 엘리베이터 있고 뭐 그런 큰 건물에 출근하는 게임 캐릭터 만드는 사람 그걸 하고 싶다고 전부 그리러 간다 그래요. 근데 게임 회사나 무슨 인터넷 쪽에 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년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뒤까지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시작하신 다음에 얼마나 걸렸어요? 성공하는 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시는 게 얼마나 걸렸어요? 40. 40년요? 40살. 40살. 제일 지금에 40년. 49년 나오신 거예요? 어제부터 좀 괜찮아지셨어요? 오늘 나오신 거야. 나오신 거야. 근데 요즘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요즘엔 좀 다르죠. 요즘 웹툰 시장이 좋아져서. 이제 저변이 이제 넓어졌다는 얘기고 그게 산업화되는 데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아이가 좀 만화가나 경제적으로 막 대단한 부가 약속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한다면 나는 지지해주겠다 아니면은 안정된 직업 안전하게 물론 너가 좋아해야겠지만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보통은 그냥 뭐가 되든 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라 하는데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대기업 들어가라라고. 대기업 들어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 들어가서 보자. 자, 우리 청년들은 물론 세계 각국 청년들이지만 어떤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내 자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추천해주겠다 아니면 얘가 뭘 하든 서포트해주겠다. 자, 지지하겠다. 서포트하겠다. 하나, 둘, 셋. 장애아는 역시 안 들었고요. 지금 다니엘, 장혜한, 수잔만 반대하고 있죠. 장현? 장현? 일단 우리 영만 선배한테 좀 미안하고요. 영만 선배님이요? 영만 선배님이요? 영만. 진짜. 네, 왜냐하면 방금 소나님이 한 40대부터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성공이 시대 아니고 저기 경제적인 안정.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경쟁률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화가 들어오면 그 시대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경쟁이? 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낮아지고. 오히려 반대죠. 아니, 반대죠. 그래서 자, 하면 끝까지 들어봐. 장현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요. 장현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또 옳지 않았으면 또 지적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 이거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은 화가 이런 직업은 태어나면서 이건 자연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고난 있는데요.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영재이라는 단어 지난번도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규영 씨 뭐 가수 되고 싶다고 아니면 뭐 개그맨 되고 싶다고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는 받아들일게요.
받아드릴게요. 나이스예! 그래서 자식이 도시에 이런 재능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동의하면 사실은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책임 없다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같이 해줘야 된다. 저는 위안이 형 의견에 반대를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잖아요. 그 아예 일단 느금 뭐 남의 이제 내 아들을 뭐 딸을 반대를 해도 저 부모님이라서 얘를 믿어주고 싶고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그걸 이제 경험을 해봐야 자기 더 힘들다는 걸 알지. 내가 먼저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힘들어서 하지 말라 해도 할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저 인정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안나운서 들으면 일단 표준말 배워야 되는데요. 근데 한 시간은 중국 돈으로 한 100yuan 정도, 2만 원 정도요. 이런 사실은 이런 학원비 보통 사람들은 부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돈 주고 해. 근데 이런 거는 돈만 낭비하고 나중에 결과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낭비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미리 낭비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는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아무 사람도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 한국에 오면서 그건 큰 모험이었고 되게 누가 봐도 안전적이고 돈 버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나갔는데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은.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공자가 말한 것 중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래야 평생 동안 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면 그거는 평생 동안 즐기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정말 재능이 뛰어나고 막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지지하지만 아이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만화만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꿈을 이루는 거 당연히 정답이죠. 근데 최대한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차라리 예를 들면 시각 디자인으로 가. 천천히 그 재능을 가지고 한 5년, 10년 후에 너의 취미를 너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꿈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룰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꿈이라는 게 미루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거 다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거고 짐 캐리라는 개그맨의 얘기였는데 짐 캐리의 아버님이 원래 어릴 때는 이제 개그맨 하고 싶었었는데 못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안전한 직장 다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잘 먹여 살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잘리게 된 거죠, 아버님이. 그러면서 얘가 생각 들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기 싫은 일에 실패하느니 하고 싶은 일에 한 번 실패하는 게 낫다. 줄리안, 캐나다 사람 얘기 왜 벨기에 사람 하고 있어? 아니 뭐 할 수도 있지 그거를. 아, 왜 술도먹을 삐져서 난리야. 얘기 하라고 했었어? 아니, 우리 거라고, 짐 캐리. 짐 캐리 우리 선배님이세요. 아, 근데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수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나는 권해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가정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라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평생 만화만 그리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아하시는 진짜 점점 이렇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예전보다 많아졌죠. 일단 뭐 저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해에만 새로 등재된 직업이 26개였어요. 지난해에만. 새로 나온 직업이. 예를 들어서 뭐 물건과 공간을 정리해주는 수납 컨설턴트가 있고요. 원만한 이혼을 도와주는 이혼 플래너. 웨딩 플래너가 아니라 이혼 플래너. 모델에게 적합한 포즈를 알려주는 아트워크 매니저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좀 각 나라마다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신종 직업들이 있나요? 네, 캐나다에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 캐나다 호수에 10분 동안 물고기를 세우는 거예요. 샌다. 네. 아, 그게 직업이에요. 물고기 세우지는 않겠지. 세는 거죠. 얼마 줘야 되냐. 네, 물고기를 셉니다. 그게 왜 하냐면요. 물고기 너무 없으면 안 되고, 산란기니까.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센다 그러나요? 네. 물고기 세는 거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힘들지. 이게 줄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이놈이 그놈인지. 약 올리고 있다가 가고 막. 이 얼굴이 약간 바뜨나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세? 진짜 힘들어. 가나에서 이제
관을 들고 춤추는 직업 이제 생겼더라고요. 장례 문화가.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초대하게 되면은 똑같은 옷 입고 이제 관을 들으면서 이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관에서. 남의 장례식에.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있잖아요. 특이한 모양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직업도 생겼어요. 예를 들어 막 신발이나 이제 잉어이나 자기가 만약에 원하는 이제 관을 모양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맡기면은 제대로 해준다는 그런 직업 생겼어요. 관 얘기를 자꾸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좀 무섭다. 아니 저희가 관을 이제 묻은 다음에 이제 파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큰 사업이에요, 관에서. 그 호주에서도 몇 개 있는데 도가라는 거 생겼어요. 도가 그 dog 요가 가르쳐 주는 사람. 개 요가? 개가 요가를 해요? 개들한테 강아지들한테 그 요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도가 인스트럭터라고 하던데. 개가 요가를 해요? 아니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1년에 4만 불 정도 벌 수 있는데 되게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건 우리 퀸즐랜드 주에서는 한 6개월 동안 그 해밀턴 아일랜드라는 섬에 살면서 물고기한테 그 밥 주고 그 스파도 체험하고 여러 그냥 여행 같은 직업을 하는데 6개월 만에 1억 정도 벌어요. 그래서 완전 The Greatest Job in the World 그 신의 직장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됐어요. 6명 중에서 한 명 내 친구야. 그래요? 정말요? 와. 제 친구 Chief Funster 되는데요. 직업이 뭐냐면 호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나라 홍보하는 거예요. 블로거였어요. 진짜 이 캠페인이 완전 성공했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해밀턴 아일랜드.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새로운 직업이 희한하네요. 뭐 전문 집사라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은 고용해서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일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 뭐 교육 지식이나 아니면 교양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만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중국 어덕학교 국제 집사의 전공 열었는데 한 20명 정도 뽑았는데 지금 아직 졸업하지 않아도 거의 다 보자들이 다 예약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인기 있는데요. 개인 비서처럼 쓰는 거. 네네네네. 만능이어야 되네. 만능이요. 배트맨에 나오는 집사. 그런 사람. 그렇죠. 우리 프랑스에서 그 이색 직업 하나 있는데 그 벌레 키우는 직업이에요. 요새 벌레 음식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 영화도 이렇게 나왔었고. 예, 우리 서구경찰. 그죠, 예. 그래서 바퀴벌레. 미리 식량. 좀 징그러운데 그 귀뚜라미 시작해서 지금 1,500종을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근데 보면은 그 사이트 보면은 마카롱에다가 그 귀뚜라미 거리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해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중국 사람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더한 것도 먹으면서. 중국 사람 진짜 맛있는 나라인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거. 중국에서 왔잖아요. 마카롱 싫어서 그런 거지. 마카롱 귀뚜라미 너무 달아요. 귀뚜라미. 알려드리면서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파워블로거예요. 우리나라 난리인데요, 지금. 실제로 파워블로거라 불리는 사람이 1,400여 명 정도 되고요. 블로거 활동이 또 수입과 연결돼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이게 미국 보스턴 지역 식당에 대한 그 조사를 해봤대요. 마침 후기를 조사했더니 블로그에 올린 식당이 한 3,625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기 16%가 가짜였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업체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허위로 사용 후기를 올린 블로거들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블로거들의 자격 박탈을 권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즉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파워블로거 활동으로 수입을 번다면 직업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아니다. 취미인데 뭐 정보의 진위 판단은 소비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개인의 판단을 맡겨라. 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책임져야 된다. 자, 줄리안 안 들었고요. 타일러, 블레어, 알berto 안 들었습니다. 블로그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사실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본인이 블로그를 보고 있는지
기사를 보고 있는지 먼저 구별을 하지 않고 그 정보를 따로 언급하면서 이거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출처를 밝히지 않는 매체인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정보를 접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블로그라는 거는 블로그라고 돼 있고 그냥 개인 사이트일 뿐인데 그 브랜드가 있는 신문사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출판사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게 독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터넷을 통해 그 블로그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사적인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걸 돈을 벌고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책임감 언론사가 지켜야 된다. 파워블로그에 돈 버는 이유가 그거죠. 업체들이 광고하려고 돈 주고 좀 홍보해달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파워블로그 어쩔 수가 없이 자기 일이니까 어떤 제품이나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알아야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유명한 일이잖아요. 파워블로그 사이트 보면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이용한다.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본다면 그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직업이에요. 맞아요. 다코야도 말했지만 그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게 제공하는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올라야죠. 그럼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스토랑 주인한테 돈 받아요.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맛없으면 맛없다고 써야 돼요. 돈 받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맛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거 사실 맛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맛있는데. 그런 거 괜찮은데 개인적인 걸 수단이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집이 맛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거든요. 광고 회사들이 광고 만들 때 남의 회사 욕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 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예요? 아니면 뭐 신문을 검사하는 위원회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파워블로그 문화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독일은 공공장소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포함해서 내가 소문이나 허세 같은 거 하면은 거의 법적인 그 벌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당연히 불법인데 되게 유명한 블로그 있었는데 쿠바에서 이 사람이 전부 반대하는 그런 블로그였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다 막아버리니까 사실은. 블로그의 자유가 없어진다. 블로그 소비자 교육이 중요해요. 이렇게 근거 있는 뉴스 보고 싶으면 그냥 웹사이트 뉴스 보고 사실 그것도 다 100% 진실이 아니지만 아니요 개인적인 그런 입장 보고 싶으면 블로그 보는 거죠. 그거죠.